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2차 유행 위험이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신경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5월 10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0.45%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78% 올랐고요. S&P 500도 0.02%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 들어 최장 랠리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주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1.5% 이상 뛰었고요.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불안이 감돌고 있죠.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비교적 선방했던 한국과 독일에서 2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독일도 봉쇄 완화에 나선 뒤에 도축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도 최근 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봉쇄 완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국장이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책정해야 한 비용이 10조 달러, 그러니까 약 1경 2천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을 했어요. 게다가 미 의회에서는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 면제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권 면제란 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 면제를 박탈해야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 측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이 커질 듯한데요. 그래도 1단계 합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유가 마감 상황 살펴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소식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한 원유 감산량보다 하루 100만 배럴을 더 감산하겠다고 예고했고요. 5월 산유량도 수요에 맞춰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급 붕괴 문제를 불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의 2차 유행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서 더 그렇겠죠. 6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2.4% 내린 24달러 1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7%, 코스닥은 0.32% 내리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종목별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입니다.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EDGC, 시젠, 휴마시스, PCL, 파미셀, 오상자이엘 모두 동반 오름세고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리바트, NC소프트, NNCN, 한국사이버결제 모두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티플렉스가 다시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에 다시 또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중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제넨바이오 같이 볼게요. 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제넥신이라는 기업과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지난 3월에 제넥신이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신속 개발을 위해서 제넨바이오와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카이스트, 포스텍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제넨바이오는 제넥신과 함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 협력 기업인 거죠. D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생성하니까요.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냥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유전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DNA 백신 후보 물질의 이름은 GX19입니다. 벌써 3월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는데 비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넨바이오는 GX19의 효능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영장류 비임상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컨소시엄에서 선정한 백신 후보 물질을 6군으로 나눠서 영장류 20마리에 투여하는 비임상 시험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달까지 2차 투여를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 중화항체 생성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 말은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됐음을 말하는 거고요. 백신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신 후보 물질에 의한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임상시료 생산을 맡았는데 임상시험을 위한 GX19 후보 물질을 대량 생산 중이라고 하고요. 임상시험 신청 자료는 5월 중에 식약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6월 중에는 관련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른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도 궁금해지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국내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내놓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백신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제넥신과 셀트리온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얻은 항체 후보군 300개 중에서 38개를 치료제 항체 후보군으로 최종 확정했고요. 세포주 개발을 완료하면 쥐와 영장류를 대상으로 동물 임상을 한 뒤에 7월 중순쯤 인체 임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백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6월 전인상 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백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임상이 끝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제넥신이 셀트리온을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제넥신이 차질 없이 임상시험에 6월 착수한다면 셀트리온이 목표로 내세운 7월보다 조금 빠른 거니까요. 그렇다면 치료제 분야는 어떨까요? 무광약품의 진행 속도가 독보적으로 빠릅니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약물 재창출 연구로 7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든요.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된 약물의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질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물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면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가 약물 재창출 후보군으로 설정한 기업은 이뮨메드와 파미셀, 일양약품, 부강약품,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셀리버리, 카이노스메드 이렇게 7군데고요. 그중에 부강약품은 B형 간염 치료제로 나온 레보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국내 처음으로 임상 2상 시험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올해 말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부강약품도 강세를 보였죠. 부강약품에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부강약품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에이서 테라퓨틱스의 3대 주주거든요. 그런데 에이서 테라퓨틱스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중계과학연구센터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인 에메틴 연산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3분기에 임상시험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네요.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의 현황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국내 개발 현황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뵐게요.